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5%, 그리고 코스닥은 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 간만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월 들어서 우리 시장이 제법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한 7% 정도 올랐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 돈이 좀 몰리는 업종을 보면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한 20%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법 많이 올랐어요. 1월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은 올해는 잘해보자 이래서 주식을 많이 산다. 그래서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번 1월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이렇게 좀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이렇게 조금 주춤했는데 시장이 주춤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1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총출동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런 연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의견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1월 31일부터 미국에서 결정이 되는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에도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이면은 이번 주까지 쭉 이래 되는 거죠. 또 20일이 지나면은 뭐 설 연휴가 있고 슉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장은 지금 관망 모드로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끝도 없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은 그딴 거 없습니다. 뭐 직진입니다. 직진. 계속 우리 시장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시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직진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가까이 보면 지금 많이 물량을 매집한 것 같지만 또 실제로도 많이 매집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큰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물량 회복하는 데 한 9배 정도 더 매수를 해야 되고 현재 보유하는 물량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우리나라가 선진 정치로 들어가서 수급 상황이 좀 더 개선되고 뭐 이렇게 한다 보면은 뭐 시장에 들어올 돈은 앞으로도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형님들이 직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 어떻게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래도 있긴 합니다. 세 종목이 있는데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뭐 이때 좋았죠. 이때 사람들이 참 주식을 사야 되나 지금 뭐 급을 낼 때 이때 사서 사람들이 탐욕을 지길 때 분할 매도 들어가면 참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초보자들도 투자하기 참 좋은 시절이 있었고, 이 구간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럼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게 안정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아직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지켰잖아요. 이게 지키는 게 뭐예요? 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것도 지금 확인했죠. 아모레퍼시픽의 현재 주가 위치는 어디 있느냐? 예전에 금호석유를 봤을 때 요 위치에 있다. 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되나 고민할 때 요 다음부터 이렇게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지금 딱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거 확인이 됐죠. 또 그리고 때마침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꺼려하는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람들이 국산품 쓴다고 외제, 우리 한국 화장품을 쓰지 않아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갑자기 화장품 관련 주식도 사기가 굉장히 겁이 나죠. 원래 그렇습니다. 세력들은 물량을 모아가는데 뉴스에서는 엄청 겁주면서 사지 마라 그러거든. 있는 사람들도 팔아야 되는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표상으로 보면 변곡점 지표에서 사야 된다. 또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해 가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사지 마라 한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화장품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자꾸 던지고 싶은, 물량을 던지고 싶은 욕망이 막 불타오른다. 이게 수급 분석의 정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지금 또 이런 색깔 칠해져서 이 오른쪽이죠.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 변곡점 지표가 뭐 여러분들께 작년에 여러분들께 공개드렸나요? 이게 참 엄청나게 저도 굉장히 주지하던 뭐 굉장히 참 중요시 여기고 잘 살펴보던 그런 지표인데 굉장히 좀 직관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주식 투자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여튼 오른쪽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수급 분석으로 봐서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도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지금 조심해야 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진짜 짧게 봐야 되는 그런 거고 또 이렇게 숫자를 봐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금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변곡점 지표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 요 네 종목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 아래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상승 반전 신호가 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고, 또 위에 네 종목은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AK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 숫자가 15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집중적으로 상승 반전 신호가 나왔을 때이고, 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하나 빵 떴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좀 매수했을 때 매수하면 참 좋았는데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하노 할 때 이런 종목은 따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카페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죠. 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될 때, 파란색으로 주가 들어서서 파란색으로 될 때 수급하고 같이 봐서 이 기간 동안에 매수한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가 이렇게 수급 분석도 좀 해보고 차트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매도는 이렇게 다시 하락 반전 신호 이렇게 오늘처럼 화살표가 빵 찍히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 병행, 아르바이트 병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장기 투자다 보면은 아니면 순환매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한 종목을 갖다 오래 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 개념은 다릅니다. 한 종목을 갖다가 뭐 끝까지 뭐 가보자 이런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또 권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또 이런 걸 했었는데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흘러다녀요. 이런 식으로 흘러다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다닙니다. 흘러다녔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전체 업종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다가요. 또 그게 또 어느 순간 싹 방향이 바뀌어서 이때는 또 의료 관련 의약품주가 좀 괜찮다가 이쪽으로도 뭐 또 운송장비 쪽이 괜찮다가 이런 식으로 막 돈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돌아다니는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이렇게 순환매매 하는데 그 과정에 순환매매를 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그냥 말 그대로 주식 종목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하면 주식 이 주식 시장 그 자체의 물량을 계속 늘려가자. 주식 자체를 많이 보유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는 종목들 끊어먹고 팔아가지고 또 싼 종목들 좀 매수해서 전체 사이즈를 늘려가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순환매매를 하다가 심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텀이 좀 길어서 심심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써라 이겁니다. 굉장히 성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 내가 투자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남았죠.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이게 주가 떨어지고 요때 매수한 세력들 있죠. 그럼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매수해서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해서 갈 놈들은 가고 다시 주가를 좀 눌렀다가 싸게 매수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면 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카페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 반전 신호가 뜨면 팔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 그러니까 순환 매매하는 가운데에서도 심심치 않게 승률 높여 가지고 잦은 수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GKL은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끝물이잖아요, 끝물. 그래서 이거는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게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지금 AK홀딩스하고 CJ가 요 지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요 지점.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심 종목으로 요때 등록하겠지요. 요 색깔 보고 수급 체크해서 요때 매수하면 이제 이때 파는 거예요. 다시 이 색깔 적당할 때 아무 때 매수하면 수급 보고 또 이때 아무 때나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색깔 보고 이따가 적당히 매수해서 이때 팔아먹고 이거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GKL은 지금 제법 단물 좀 빼먹었으니까 빼놔도 되겠죠. 풍선 같은 경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괜찮죠. 오늘 제법 이렇게 떴으니까 뭡니까? 앞서 보여준 GKL과 같은 그런 패턴의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죠. 주식 투자도 조금만 이래 잘 보고 하면은 재밌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하라고 이런 지표들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FOMC 위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20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설 전에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관망하는 장세 이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인데 수급 분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진하는 모습을 봤죠. 우리도 그냥 꾸준히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